1번 직업적 글쓰기. 저는 직업적으로 글을 하루에 1개 정도 씁니다. 물론 버리는 없습니다. 글 하나당 글자 수로는 한 2,000자에서 4,000자 정도를 씁니다. 요걸 책으로 보면 책 한 장에 600자 정도가 들어가니까 매일 4장에서 7장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글 쓰는 게 직업이 됐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몰입돼서 글을 쓰면 또 재밌고, 다 쓰고 나면은 마음도 어떻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업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수입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을 쓰면 좋은 점, 반대로 글을 쓰면 안 좋을 수 있는 점, 그래서 글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2번 글쓰기의 장점. 우선은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은 보통 순환되고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글로 적으면 그게 정리되면서 잠깐 생각이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말은 가려서 할 수 있지만 글에서는 내 자연스러운 마음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진짜 내 생각과 내 속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글로 써내면서 편도체에 있는 감정들을 전두엽으로 가져옵니다. 이 감정을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 감정은 모호하고 굉장히 크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이거를 글로 적게 되면 그게 정리되고 좀 구체적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 써놓으면 이렇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하면서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 쓰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게 운동이 되어서 점점 생각하는 힘도 커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저번에 이야기했던 카타르시스 효과, 감정을 정리하고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자기인식을 높여줘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쓰기는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3번 글쓰기의 단점. 글쓰기도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분명 잘못 쓰게 되면 단점도 있을 겁니다. 우선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되게 매몰되고 몰입돼서 그게 증폭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나열하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조화하고 재해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글을 마무리 지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가 또 생기기가 쉽습니다.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은데 나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아예 쓰는 것조차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만 보는 글이다, 아니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간직할 거고 이건 지금은 초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적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글쓰기의 양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글을 써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힘만 좀 잔뜩 들어가고 글은 얼마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메모장 1개 분량, 아니면 A4 한 장 분량을 쓰겠다, 이렇게 양을 정하고 그 양만 채우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자기 이야기도 아시죠? 도자기를 예쁘게 잘 만들으라고 한 그룹과 도자기를 10개 만들어라 한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양과 질 모두 10개 만들으라고 한 그룹이 더 좋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글 쓰는 게 은근히 에너지가 좀 많이 듭니다.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글 쓰면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앉아서 집중하고 초안을 막 쓰고 퇴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은근 지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1-2장만 쓰겠다, 이렇게 작게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루틴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혼자만의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글이 나를 객관화를 하고 내가 나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외부 의견이나 피드백이 없으면 오히려 사고가 닫힐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글을 부끄럽지만 좀 블로그 같은 데 올리고 댓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AI가 또 잘 되어 있으니까 글을 AI한테 보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도 있겠죠. 좋은 세상이죠. 4번 글쓰기도 도구다. SNS 글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결국엔 글쓰기도 도구겠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 그래서 SNS처럼 장점이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겁니다. 칼날이 있고 칼등이 있듯이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는 글쓰기를 사용하고 글쓰기에 몰입을 해서 기분 좋은 것도 느끼고, 이 감정을 생각으로 바꾸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재해석을 또 해주고, 내 생각을 적되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고 피드백을 받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써주자. 이렇게 글쓰기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에 댓글 다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